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도 되새겨보고는, 그리고 또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었죠. 특히 밀의 가격이 유독 폭등을 했는데요. 네.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시작된 후에 급등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곡물이 많이 나고 이렇게 영향이 큰 나라인지를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곡물 창고다 뭐 이런 표현들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그 전 세계 밀 수출의 12%를 차지를 하는 나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밀의 가격이 지난 2월 말에 시작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공격 이후에 40%나 취소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만이 문제였던 것은 좀 아니었고요. 네.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밀 생산량이 많은 나라인 인도가 올해 엄청난 폭염을 겪었거든요. 아, 벌써요? 네, 인도가 1901년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을 했대요. 네. 네, 이 시작한 이래로 121년 만에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을 해서 3월부터 폭염이 시작이 되었는데 인도 뉴델리 일부 지역은 이미 49도를 넘었었고 49도. 네, 이런 기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혹서가 찾아오면서 밀의 생산량 자체가 감소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밀 값이 오르면서 인도에서는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밀 수출 금지 조치도 내려졌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로 수출하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우리 것도 지금 모자른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군요. 그렇죠. 또 세계적인 밀 생산국인 중국 또한 지금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 폭서고 한쪽은 폭우고. 네. 그리고 또 서유럽 최대의 농업 국가인 프랑스도 이상고온으로 작황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기후변화가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더 체감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식량 문제로까지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걱정스럽네요. 진짜 걱정스럽죠. 네. 이게 정말 이제 내 앞으로 딱 다가왔구나라는 거를 사실 시장에서 장 보다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 밀 가격이 좀 안정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좀 예측, 전망 자체는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게 전 세계 생산량 자체가 계속 감소하는 것이 잇따르면서 국제 밀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세계 10대 밀 생산국 중 7개국에서 생산량 감소가 예측이 되었고요. 인도와 유럽연합, 미국 등 밀 생산국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가뭄이 계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서 밀가루 대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세계 생산량을 제외한 이 밀 비축분, 원래 이제 비축을 조금씩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축분이 1, 2개월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1, 상황입니다. 2개월 안에? 네. 와. 그래서 외신에서는 식탁에서 빵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고가 이제는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게 된 거죠. 야, 지금 이제 환경 문제로 지금 밀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난다면. 네, 맞습니다. 이게 가공식품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뭄, 폭우, 이상 고온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식품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어서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스리라차 소스라고 아시나요? 네, 이게 동남아 쪽에서 쓰는 소스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0칼로리 소스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먹어봤을
법한 그런 소스입니다. 베트남 사람이 미국에 정착한 후에 아시아 음식에 넣을 만한 동남아식 핫소스를 좀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기업을 세우고 깔끔한 맛으로 이제 이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소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스리라차 소스 생산이 수개월간 중단이 될 예정이에요. 수개월간?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중단이 될 예정인데 이 생산 중단 발표가 있고 난 후에 미국을 비롯한 SNS에서는 이 소스를 사재기하는 영상까지 사진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스리라차 소스는 그냥 가공식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스리라차 소스를 만드는 미국 후이퐁 식품사가 스리라차 핫칠리 소스를 비롯한 제품 3종의 생산을 5개월가량 중단을 했는데요. 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원재료인 이 고추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악천후가 계속이 돼서 고추 생산 자체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인 건데요. 해당 식품의 고추 원산지인 이 멕시코를 비롯해서 멕시코 고추. 네, 미국 북부와 서부 일부 지역이 기록적인 가뭄을 지금 현재 겪고 있거든요. 현재 미국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자원 자체가 바닥을 보이고 있을 정도이고 막 단수 현상도 계속 나타나고 있대요. 그리고 호수는 완전 마르고 있고 농업 용수 자체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경작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도 논바닥이 갈라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네, 가뭄도 정말 무섭잖아요. 특히 이런 작물들은 그냥 비가 없으면은 말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아예 자라지가 않죠. 그러네요. 지금 밀 고추만이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죠. 이게 지난해 말에는 이상 한파로 인해 가지고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양상추가 빠진 햄버거 제품이 출시되는 그런 방향도 제공하는 것도 너무 논란이 됐었는데 또 최근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 문제로 이 머스타드 원재료인 겨자 수확량도 감소했다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겨자 세계 최대 생산국이 캐나다래요. 근데 이 캐나다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겨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제 신문사의 보도가 있었고요. 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캐나다 엘버타, 서스케처원, 매니토바 등 겨자를 생산하는 지역 대부분에서 수확량이 1년 만에 절반가량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수확량 감소가 이어지는 게 바로 또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가지고 이미 이제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겨자 수급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 해외에서는 참 이 머스타드를 가지고 많이들 드시는데 네, 맞아요. 많이 쓰고 있는데. 필수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가뭄이 계속되었어가지고 프랑스는 디종 머스타드 이런 종이 있다고 하는데 머스타드 품귀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다른 지역도 머스타드를 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너무 여러 가지인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걱정스럽네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저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돼요. 밀을 포함해서 고추, 양상추, 겨자, 식물들이 이런 문제들은 사실 더 오랫동안 벌어질 일들이라서 빨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세계가 지금 전례 없는 재난을 마주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코로나19에 이어서 국제적인 분쟁도 있고요. 심각한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지금과 같은 식량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후변화가 식량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 전문가들의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거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또 곡물 생산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맞습니다. 있어서 이 밀 자급률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무려 소비량 99%를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줄여야 될 상황이네요. 네,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또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의 확산과 또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빠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부터 농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네요. 자,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팀장과 함께 오늘은 기후변화로 생산 차질을 빚는 농산물들에 관한 이야기, 식품에 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